선생님이 소금물은 전기가 통한다고 하셨어요. 소금물이 전기가 통한다면 설탕물도 전기가 통하지 않을까요? 왜 소금물만 전기가 통한다고 하셨는지 궁금해요. 소금을 물에 녹여 전기가 통한다면 비슷한 설탕도 물에 녹이면 전기가 통해야 하지 않을까요? 설탕물은 도대체 왜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건지 우리 실험을 하면서 함께 알아볼까요? 선생님, 정말 소금물만 전기가 통하고 설탕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나요? 똑같이 두 물질을 물에 녹였는데 소금물만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궁금하죠? 네, 액체 상태가 되어서 전기가 통한다면 어떤 물질을 넣어도 전기가 통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소금과 설탕을 준비해 봤어요. 자, 우선 소금과 설탕에 각각 간이 전도기에 넣어서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간이 전도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보니 고체 상태일 땐 소금과 설탕 둘 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증류수의 전기 전도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증류수도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엔 소금과 설탕을 각각 증류수에 녹여 볼 거예요. 서연 학생이 증류수를 40ml씩 선생님이 각 물질을 넣은 다음에 한번 뿌려주세요. 네. 자, 약간만 흔들어서 서연 학생이랑 같이 정도도를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먼저 설탕물에 데워 볼게요. 어땠나요? 선생님, 간이 전도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번엔 서연 학생이 소금물에 한번 데워 볼까요? 네. 선생님, 간이 전도기에서 삐 소리가 났어요. 이렇게 소금물에서 삐 소리가 나는 이유는 소금물은 전해질이기 때문이에요. 전해질이요? 전해질이란 물에 녹아서 이온으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전해질로는 염화나트륨, 염산, 황산, 인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질산칼륨 등이 있어요. 그중 염화나트륨이 소금이죠? 맞아요. 염화나트륨이 소금의 주성분이죠. 그러면 염화나트륨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염화나트륨을 이용해서 칠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우선 전지 끼우개에 전지를 한번 끼워주세요. 그리고 검은 전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전선과 연결해 줄 거예요. 전선 속지를 빼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연결이 다 되고 나면 이렇게 전선 마감 캡을 이용해서 씌워줄 거예요. 잘 씌워지지 않으면 전선의 끝을 잘 조절해서 다시 씌워주면 돼요.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전기펜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자,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고정했던 전선의 다른 끝과 나무 스틱을 연결해 주는데 알루미늄 테이프로 둘러싸주면 돼요. 이때 알루미늄 테이프를 너무 뾰족하게 마감을 하면 펜이 너무 뾰족해서 이따 페인트질을 긁히게 할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마감해주면 돼요. 그래서 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 됐나요? 네. 자, 이번에는 알루미늄 호일을 우리의 도안에다가 고정시킬 거예요.
우선 한쪽만 고정을 시키고 다른 한쪽은 전선을 연결한 다음에 고정을 시킬게요. 네. 너무 바깥쪽으로 가면 이따 접어야 되는 곳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양면 테이프는 좀 더 안쪽으로 붙여주면 돼요. 이 회색면 안쪽으로 붙여주면 돼요. 네. 잘 붙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남겨두었던 이 전지와 연결된 빨간색 전선을 알루미늄 호일 뒷면에 붙여줄 텐데요. 이번에는 아까 썼던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알루미늄 호일 뒷면에다가 아까 그 빨간 전선의 끝을 떼서 알루미늄 호일로 붙여주면 돼요. 이때 전선이 모서리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도안이랑 알루미늄 호일을 분리하고 호일에 양면 테이프를 마저 붙일게요. 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제 다른 면도 마저 알루미늄 호일을 고정시켜줘야 하니까 양면 테이프로 또 붙여줄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안쪽에다가 알루미늄 테이프를 붙여주면 돼요. 다 고정을 시켰어요. 잘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도안을 접어서 액자 형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네 면을 모두 접고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네모지게 접어서 고정을 시켜줄 텐데요. 이때 고정이 잘 되지 않으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해주면 돼요. 네. 액자 모양의 칠판으로 다 만들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펠트지를 깔아서 칠판을 완성할 거예요. 펠트지를 꾹꾹 눌러서 호일 위에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펠트지를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요. 서연 학생도 잘 됐나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전기펜으로 쓸 칠판까지는 다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염화나트륨을 이용해서 색깔이 날 수 있도록 한번 용액을 만들어 볼게요. 우선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었던 소금과 증류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아까처럼 소금을 넣고요. 서연 학생의 증류수를 아까처럼 40ml까지 한번 넣어주세요. 네. 다 넣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저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소금이 물에 어느 정도 녹았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에다가 각각 넣을 거예요. 네. 한 통에는 소금물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을 거고요. 한 통에는 소금물과 티몰프탈레인 용액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색깔이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씩 조금씩 넣어볼까요?
그럼 서연 학생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 2-3방울 정도 넣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뚜껑을 닫고 조금 흔들어주세요. 자, 이 용액이 바로 우리가 사용할 전해질 용액이에요. 그러면 서연 학생과 선생님이 직접 우리의 칠판에 용액을 충분히 적셔볼까요? 네. 자, 충분히 적셔졌다면 이번에는 전기펜으로 한번 쓰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글씨를 쓸 때는 알루미늄 테이프가 잘 맞닿아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네. 자, 한번 볼까요? 칠판이 어떻게 되었나요? 전기펜이 닿은 부분에 글씨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염화나트륨은 물에 녹아 이온이 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인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칠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색이 자주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났어요. 그랬죠. 우리가 전기펜으로 닿게 한 부분은 용액이 용기성으로 바뀌었어요. 실험했었던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티몰프탈레인 용액은 둘 다 원래는 무색을 띠지만 염기성 용액을 만나면 페놀프탈레인은 자주색을, 티몰프탈레인은 푸른색을 띠게 된답니다. 아, 그렇구나. 물에 녹였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해요. 모든 전해질은 물에 녹았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이온으로 나뉘어져요. 염화나트륨이나 묽은 황산처럼 물에 녹아 대부분 이온화되는 전해질을 강전해질이라고 하고 아세트산이나 암모니아수처럼 약간만 이온화되는 전해질을 약전해질이라고 해요. 반면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을 비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설탕이나 포도당, 에탄올 등을 물에 넣으면 분자들이 흩어져 물속에 고루 퍼지면서 녹아 소금물과는 달리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것은 물에 녹았을 때 입자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전지를 전원장치에 끼운 후 전원장치에 있는 검은 전선과 또 다른 검은 선을 연결하고 마감캡을 씌워주세요. 검은 전선의 나머지 끝을 나무 스틱의 끝에 알루미늄 테이프로 붙이고 펜처럼 만들어주세요. 액자 도안의 중앙에 알루미늄 호일을 붙이고 전지 끼우개의 빨강 전선을 호일의 한쪽 끝에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주세요. 액자 도안을 접어 액자를 완성하고 펠트지를 호일 위에 올려요. 비커 2개에 염화나트륨을 담고 물을 채워 녹여주세요. 한 비커에는 티몰프탈레인 용액을, 다른 한 비커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2-3ml씩 넣고 흔들어 섞습니다. 만든 용액 중 한 용액을 선택하여 펠트지 위에 뿌려 펠트지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전기펜으로 펠트지 위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본 후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해보세요. 전기가 통하는 소금물, 음식할 때만 쓰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전기가 통하는 전해질이었군요.